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페루 선교사 오주역 김명수 목사입니다. 중남미 의료 선교방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부산 일신기독병원에서 산부인과 과장으로 재직하다가 저희 부부가 결혼 전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1990년에 남편 김명수 목사와 두 아이들과 함께 선교지로 출발했습니다. 처음 칠레에서 12년을 사역하고 2003년에 페루로 사역지를 옮겨 페루 리마에서는 18년째 사역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의 의료선교의 행정과 전략의 참모인 김명수 선교사님이 중남미 지역의 현황과 특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남미는 한국에서의 거리나 또 카톨릭권이라는 인식으로 한국교회 선교지로서는 약간 소외된 지역입니다. 또 멕시코부터 중미와 카리브해 지역 그리고 남미 대륙까지 총 33개국의 한반도의 거의 100배에 달하는 면적을 지닌 문화권이어서 한 지역의 경험만으로는 전체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의 동일한 문화와 역사와 언어를 가진 지역이므로 저희의 경험과 또 지역 성사님들과의 교제를 통한 지식을 바탕으로 현황과 비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남미를 이야기하면 대부분 먼저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남미에 인류가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그보다 훨씬 이전인 2 내지 3만 년 전이며 동미의 경우는 그보다 더 오랜 5만여 년 전으로까지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군이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을 때 이미 중남미에는 아즈텍, 마야, 잉카 문명과 제국들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중남미를 말할 때 우리는 그 문화와 정치, 사회, 종교 그리고 인간성의 배경에 이 두 가지의 다른 기원이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즉 중남미인과 중남미 문화는 아즈텍, 마야, 잉카 등 찬란하게 꽃피었던 자랑스러운 전통 문화를 어머니로 그리고 15세기 세계를 누볐던 스페인, 포르투갈 카톨릭 문화를 아버지로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머니와 가족들을 정복하고 학살한 원수이며 어머니는 학대받고 조롱받으면서도 아버지와 함께 살아야만 했던 부끄러운 존재로서 이 이율배반적인 애증의 양면성을 품고 있는 문화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종교도 유형적으로는 거의 모든 국민이 아버지의 종교인 카톨릭이고 로마 카톨릭이 거의 국교처럼 권한과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만 실제 믿음의 심성은 중남미의 기층 종교로서 어머니의 종교인 사마니즘에 장하고 있어서 미사는 카톨릭처럼 들여도 카톨릭의 주요 축제는 카톨릭 이름만 겉에 씌우고 내용은 샤머니즘인 그런 두 종교의 혼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양면성은 종교나 문화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결체에 형성되어 있어서 유형적으로는 반미, 반유럽 등 반제국주의, 반자본주의를 내세우지만 내면으로는 이를 흠모하고 추구하는 그런 이중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개신교의 복음 전파는 카톨릭과 샤머니즘 양분화로부터 견제와 박해를 받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반카톨릭, 탈샤머니즘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 심령의 필요를 채워주는 환영받는 믿음이기도 하여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중남미 전역에서 개신교는 아주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로마 카톨릭을 기독교 일부로 이해하면서 중남미를 이미 로마 카톨릭에 의해 복음화된 지역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일부 신학의 영향으로 개신교의 중남미 선교는 늦게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선교 정책에서도 후순위가 되었었습니다. 그 결과 위대한 선교의 시대에 형성된 교육과 의료 등을 통해서 사회 전반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교회를 설립하는 그러한 선교 정책 대신에 개인의 구원과 교회 설립에만 중점을 둔 선교 정책이 주로 시행되었고 이로 인해 중남미에는 교회는 성장했지만 사회 안에서 복음으로 열린을 맺는 기독교 대학, 기독교 병원, 기독교 문화 등이 아주 적은 그런 현상이 고착되고 말았습니다. 페루가 그중에 아주 현저한 예라고 볼 수 있는데 페루에서 가장 큰 개신교인 페루 하나님의 성회가 재작년 2019년에 선교 100주년을 기념하였을 만큼 페루는 선교가 늦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페루는 전 국민의 15%가량이 개신교일 만큼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루에는 기독교 종합대학교가 없습니다. 2016년에 겨우 2개 대학이 인가받았었는데 2020년에
재인가를 받지 못해서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기독교 종합병원은 전국에 오직 하나가 있습니다. 2007년에 안데스 산맥의 소도시에 독일 의사 선교사 부부가 세운 디오스피수야나라는 병원, 이 말은 캐치와어인데 뜻은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립니다라는 뜻입니다. 이 병원 하나뿐이고 이 병원은 남부 안데스의 주민들을 위한 선교병원이어서 거의 선교사들과 선교 필요만 운영되는 그런 병원입니다. 그 대신에 많은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지만은 기독교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남미 선교의 오늘의 모습입니다. 의료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 분을 위해 먼저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두 도표가 비슷하게 보입니다. 오른쪽 도표 A에는 원의 중앙에 선교사가 있습니다. 소속된 선교단체의 전략 지원과 원의 기도와 물질의 후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사가 귀한 사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왼쪽 도표 B1의 중앙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외 선교사, 선교단체, 후원의 세 요소는 모두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역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야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짐을 저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알고 날마다 고백하지만 저를 포함한 많은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선교지에서 종종 주인으로 있었던 경우가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중남미 의료 선교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남미 선교지에는 장기 의료 선교사가 많지 않습니다. 중남미는 지리적으로 한국에서는 가장 멀고 미국에서는 가까워 미주 지역의 많은 한인 교회들이 단기 의료 선교를 중남미로 오십니다. 미국의 한인 교회들은 외국에 사는 중남미인들을 경험하셔서 문화와 언어도 그리 낯설지 않습니다. 사역 기간은 2주 정도로 짧지만 오랜 기간 동안 잘 준비하여 오시고 또 같은 지역을 해마다 방문하여 사역하는 장기 플랜을 세우는 팀들도 많은 것을 봅니다. 따라서 이런 단기 선교 의료팀들의 사역이 장기 선교사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중남미 의료 사역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중남미 지역의 코로나 현황 보고는 비록 비대면이지만 화면으로라도 중남미로 모시겠습니다. 그럼 같이 가실까요? 먼저 9월 7일자 통계에 의한 중남미 각 국가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률과 치명률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파란색 숫자가 발생률인데요. 아르헨티나가 115K, 즉 인구 100만 명당 11만 5천의 비율로 발생했다는 거지요. 우루과이 111, 브라질 98인데 참고로 전 세계 3위인 이스라엘은 139, 미국은 126입니다. 또 치명률은 까망 숫자로 기입되었는데 당일 총 사망자 수와 당일 총 확진자 수의 100분율로 계산되고 1위가 페루 9.2%, 2위 멕시코 7.7%, 3위 에콰도르 6.4%, 그 다음이 볼리비아 3.8%, 파라과이 3.5% 순입니다. 페루, 멕시코, 에콰도르 3개 국가는 전 세계 치명률 보고에서도 각각 1, 2, 3위를 차지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 세계 코로나 감염 환자 발생국 222나라들 중 치명률이 3.0 이상인 국가는 13개국이 있는데 거기에 중남미 국가 5나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치명률은 그 나라의 경제 지표와 의료 시스템 상황을 보여준다고도 볼 수 있겠지요. 이렇게 높은 치명률이니 아직도 후진국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많은 중남미 국가에서 볼 수 있는 정치적 부정부패가 더 근원적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합니다. 다음 표는 작년 12월부터 금년 9월 초까지 중남미 6개국의 1일 확진자 수 그래프입니다. 확진자 수의 상승과 하강의 곡선이 멕시코만 제외하고는 서로 비슷하고 특히 8월부터는 거의 하강 상태입니다. 멕시코는 미국과 근접하여 3차 유행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남미 5개국은 2021년에는 아직까지 2차례만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1월에 그리고 4, 5, 6월에
다시 한번 있었습니다. 중남미에도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처럼 3차 유행이 온다는 경고가 2달 전부터 있었음에도 아직까지 3차 유행이 오지 않은 것은 백신 접종의 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뉴스로 보셨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첫 유행을 시작하였을 때 중남미에서는 사망자가 속출하면서 장례 절차 없이 바로 화장 혹은 매장을 하였으며 이는 바로 묘지 부족 현상으로 이어져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코로나 초기에 의료인 외에는 마스크를 써본 적이 없는 중남미인들에게 마스크 착용은 큰 충격이었고 고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거의 대부분 국가에서 마스크 착용이 보편화되었고 특히 금년에 다시 2차 유행이 시작되자 여러 나라에서 공공장소에서는 마스크를 2개씩 겹으로 착용하라고 하여 아직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방역력이 거의 없는 첫 마스크를 사용하였기에 이에 대한 무한책으로 2개를 쓰도록 한 것입니다. 천성적으로 낙천적인 중남미인들에게도 코로나에 대한 공포가 컸기에 이중 마스크의 불편함까지도 기꺼이 감수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8월부터는 중남미 대부분의 지역에서 확진자 수가 전반적으로 하강세를 보이는 상황이므로 그동안 팬데믹으로 어려워진 경제를 회복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학생들의 대면 수업도 점차 재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칠레에서는 전임 선교사님들이 큰 비전 속에 눈물의 기도와 수고로 세우신 70병상 규모의 기독병원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 병원은 초기 운영 자금이 충분히 없는 상황에서 12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개원함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고 저희들이 맡아 1년간 더 노력하였지만 결국 사역을 종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교 병원을 종결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계신 건가요? 칠레에는 칠레 인디헤나인 마푸체 부족 40여만 명이 칠레 남부의 아라우카니아주에 살고 있는데 저희 병원이 세워진 도시가 그 주의 주도였는데 시내에서 1시간 거리에 그들이 주거하고 있었습니다. 마푸체족은 일반 칠레 국민들로부터 소외되어 있었고 정부가 세운 보건시설들이 있기는 했지만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되어 그들을 위한 이동진료 사역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트럭을 개조하여 진료버스를 만들고 안에는 진료실과 약장, 치료실과 취사 장비까지 비치했으며 사역이 진행되면서 치과 장비를 갖춘 견인 차량도 준비하였습니다. 이 사역은 개신교 교회들이 마푸체 마을들에 설립한 기도처 및 마을 공동체의 협력과 또 몇몇 의사들의 협력으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사역지가 리마로 옮겨진 후 차량을 페루로 가져와 페루 적십자사와 협정을 맺고 수도 리마의 외곽에 거주하는 빈민들을 대상으로 2003년부터 10년까지 이동진료 사역을 진행하였고 외곽 지역에 이미 세워진 교회들의 도움을 받아 진료와 전도의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동 진료를 한 지 7년이 지나면서 페루도 빠른 경제 성장을 하여 생활 수준이 향상되었는데 그래서 환자들도 전문 과목 진료와 각종 검사 등을 원하는 상황이 되어 이동 진료 사역을 마치고 상설 진료소 사역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에 리마 외곽 반차이 지역에 주로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신흥 주거 지역이 시작되고 있었는데 거기에 진료소와 교회가 같이 있는 3층 건물을 건축하였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페루 보건부로부터 정식으로 진료소 인가를 받아 선한 사마리아인 진료소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저희 진료소의 층은 현지인인 페루 기독 의료인들이 자원의료 봉사를 하는 다른 국가에서도 보기 드문 크리스찬 메디컬 센터입니다. 저희들은 2003년 페루에 도착했을 때부터 페루 기독 의료인들과 교제를 하였는데 그 즈음에 창립된 페루 기독 의료인 협회를 도와 조직을 강화하고 정기 모임을 우리 신학교에서 갖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상설 진료소 계획을 추진하면서 협회 임원들과 상의하였더니 당시 회장을 포함한 회원들의 대환영을 받으며 진료 파트를 회원들이 자원
자원봉사 형태로 맡아주겠다는 협력 협정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의료진들은 현재는 일반의부터 내과, 외과, 산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방사선과 등 전문의와 치과의, 그리고 간호사, 조산사, 심리상담사, 영양사들입니다. 오늘까지 8년째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시는 이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큰 축복을 기도합니다. 환자 진료비는 보건소와 같은 수준으로 2, 3부를 받고 약품은 구입한 가격인 원가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선교부는 이분들의 왕복 교통 및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페루에도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으로 비상사태가 선포되어 2020년 3월 다른 일반 사립병원과 같이 문을 닫았다가 작년 8월부터 조금씩 열기 시작하여 지금은 의료진 각자의 여건에 따라 비대면과 대면 진료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독의료인들의 헌신으로 페루 기독의료인협회도 15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이 협회는 매월 정기원례와 함께 2주에 한 번씩 기도회와 성경공부 모임을 가지면서 기독의료인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중남미 지역 의료선교의 비전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남미는 다양하고 또 아마존 셀바나 안데스 고산 등 오주도 있지만 대부분 중남미 국가들은 도시 중심으로 현대화되어 의료 시스템도 발달되어 있고 교회들도 많이 성장하여 있습니다. 따라서 중남미 지역의 의료 선교는 기본적으로 현지 교회 및 현지 기독 의료인들과 협력하여 현지 기독교의 사역으로 전개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아직 현지 교회가 스스로 종합병원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기에는 조금 부족하기에 이를 위해 선교부와 선교사가 협력해야만 할 것입니다. 중남미에서 의료선교는 의료선교사의 개인적인 사역이나 단기 의료선교 등이 오지에서나 또는 지역교회 성장에 일시적인 도움은 되겠지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보험으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대형병원의 설립입니다. 대형병원의 진료 사역을 통한 의료 효과는 물론 병원의 존재 그 자체가 사회에 대한 전도 효과도 있으며 또한 지역교회에 대한 강력한 후원 효과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장의 배경에는 도시마다 세워진 선교병원들의 후광 효과가 있었음을 기억하면 우리는 이러한 병원들을 세워준 선교사들에게 빚진 자들이며 이 빚은 우리도 이러한 병원들을 세워줌으로써 갚을 수 있을 것입니다. 중남미는 이러한 기독병원들을 세워야 하고 또 세울 수 있는 선교지입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다른 하나는 우리 선교사들이 현지 기독의료인들이 공동체 의식과 사명감을 갖도록 협력해서 현지 기독 의료인 지도자를 중심으로 스스로 기독병원의 설립과 세계 선교를 향한 비전을 갖고 실행해 나가도록 돕고 함께하는 것일 것입니다. 중남미는 이제 선교지이면서 동시에 세계 선교의 중요한 동반자이자 자원이 되었습니다. 아멘. 기독 의료인 여러분들의 기도와 함께 이곳에 오셔서 함께 중남미 기독 의료인 선교의 동역자들을 발굴할 비전을 가진 분들을 초대합니다. 아멘. Muchas gracias. Y bendiciones. 감사드리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